지난 1997년 4월이었죠.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가게 안에서 한 대학생이 살해당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또 피의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자칫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 18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검찰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단순히 목격자와 피의자가 아닌데요. 이 두 사람은 18살 동갑내기 친구이자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 모두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인자로 지목하면서 자신은 목격자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키 180cm, 105kg의 거구인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지목됐는데요. 건장한 대학생이던 피해자 조 씨에게서 반항한 흔적이 없다는 점, 범인은 조 씨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을 따른 것입니다. 반면 패터슨에게는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에 따른 죄만 물었습니다. 결국 패터슨 199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태원 살인사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9월 대법원이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자 조 씨의 유가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이미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이후 미국 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지만 패터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전을 벌이면서 송환이 지연됐습니다.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패터슨의 청원 지난해 6월 1심과 또 올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났고 또 기소한 지 4년 만이자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9월 국내 송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패터슨의 당시 입국 내용 들어보시죠. Do you admit killing Mr. Joe? No, I don't admit that. Then who do you think killed him, Edward?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The family of the victims, it's not right that they have to keep going through this pain over and over and over, but it's not right that I'm here either. I'm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So.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어 있는 이 사건, 오늘 오전 10시 30분 10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그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고요. 그의 아버지도 재판에 참관을 했는데요.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패터슨의 유죄를 100%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재판 참석 전에 에드워드 리 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패터슨 이렇게 계속 재판 될 텐데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100% 나오겠죠. 어떤? 저희 변호사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다 관장을 하셨고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그리고 젊은 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조중필 씨.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실의 실체가 꼭 밝혀져야 할 텐데요. 오늘 현장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판을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18년 전 법정에 섰던 아더 패터슨. 오늘 살인죄 명목으로 다시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1시간쯤 전인 낮 12시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재판에는 과거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 등도 직접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유죄와 무죄라는 주장 그리고 그 근거를 대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18년 만에 진범을 밝힐 기회인 만큼 검찰도 상당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번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더 패터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 당시에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서로 멋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나눈 뒤에 에드워드 리로부터 접이식칼을 패터슨이 받고 이후 직접 이태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리 역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대법원에서 리의 살인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수사 초기에 이제 검찰은 피해자 조 씨보다 키가 큰 에드워드 리에게 이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네, 검찰은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정황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패터슨보다 몸집이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범인이 에드워드 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패터슨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었다면 몸집이 작았던 아더 패터슨 역시 살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혈흔 상황 그리고 주변 진술, 패터슨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패터슨이 진범으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8년 전 밀폐된 범죄 현장에서 모든 시간을 공유했던 이 두 사람, 패터슨, 에드워드 리 서로를 그냥 서로를 살인자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리가 살인을 직접 했고 자신은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리 역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자신은 그 상황에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이 벌어진 공간에는 피해자 이외에 패터슨과 리 이렇게 세 사람만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리가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같이 있었던 패터슨이 진범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취지를 판결을 받았던 에드워드 리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설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 증거로 확정될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가 판가름이 나야 하고 그 이후에도 리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떠나서 패터슨을 제외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리인 만큼 리의 증언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미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리의 증언과 진술이 나왔지만 새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패터슨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형량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대략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요. 현행 형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고요.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